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지금 장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뭐 시원하게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한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 2568.05 개미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애들이 좀 사고 있어요. 495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위 종목 중에 하이닉스가 한 0.9%, 삼바가 0.8, 우선주 0.5, 포스코홀딩스 2.4% 오르고 있네요. 네이버 0.9, 카카오 0.5%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7.1%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 삼성, 본주가 한 0.7%, LG엔솔 1.5, LG화학 1.6, SDI 1.4, 현대차 0.1, 기아가 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903.46 이제 900 돌파했어요. 이제 돌파했고 개인들 641억, 기관 123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700억 매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3%, LNF 4%, HLB 2%, 셀트리온제약 1.2, JYP 7.5, 파라비스 1.18%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1%, 카카오게임즈가 한 0.1% 정도 현재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한번 볼까요? 우리 소식들 한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저감 기대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은 200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보다 383.84포인트 상승해서 34,030.34로 이제 기록을 했고 나스닥은 1.99% 상승했죠. 12,166.27, S&P도 54.27포인트 상승해서 4,146.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3월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주도를 했는데 생산자 지수는 기업이 지불하는 물가의 척도이자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도 이제 인식이 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3월 PPI가 전월에 비해서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4월에 이후로 최대폭으로 하락한 결과로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니까 한 2.7% 정도 증가를 했지만은 예상치 3%보다는 낮게 나왔고 PPI 데이터는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를 확신하게 한 요인이 됐고요. 3월 소비자 물가는 연간 기준 5% 증가를 했는데 이 결과는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율이라서 인플레가 잦아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쉬어가던 모습을 보였던 기술주들은 다시 일시 반등을 했고 통신 서비스, 정보기술 부분 모두 주목할 만한 상승세 보였고 아마존이 4.6%, 애플이 3.4, 알파벳 2.6, 테슬라 2.9% 정도 올랐네요. 특히 넷플릭스 주가가 웰스파고가 1분기 수익 보고서를 앞두고 이 스트리밍 거대 기업의 유료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4.58% 점프를 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왔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수치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실제로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게 만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지만은 그거는 너무 앞서간 생각이다. 연준은 아마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매우 끈적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있다고 자중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것은 나스닥의 그 메가캡 기술주 외에도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하고 엠페이지 에너지가 S&P 500 지수 반등을 주도했는데 이들은 모두 7% 이상 상승을 했고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주식을 모두 매수 등급으로 지목을 하더라고요. HSBC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MLPE 공급업체인 솔라엣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새 성장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엠페이지는 선도적인 마이크로 인버터 공급업체로 유럽 시장 그 개척에 나선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UBS는 이날 대체 식품업체인 그 잉그리디언의 그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을 해가지고 변곡점이 임박했다 적었고요. 애널도 그럽니다. 앞으로 3년간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현 주가보다 13% 이상 높은 121달러를 단기 목표 주가로 제시해요.
골드망서스는 그 워너브라더스 그 디스커버리를 미디어 주식 가운데 최고의 선택으로 지켜 세우네요. 내달에 출시되는 그 워너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망하다. 워너는 5월 23일 새 스트리밍 플랫폼인 맥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맥스는 HBO 맥스하고 디스커버리 플러스의 컨텐츠를 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12개월 목표가는 이날 종가 대비 3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네요. 증시에 또 훈풍이 불다 보니까 이날 생명공학 펀드에도 기대가 부풀고 관련 상장지 스퍼드인 SPDR S&P 바이오텍 ETF가 4.4%나 상승을 했네요.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하여튼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개별 종목 가운데 그 사나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전임상이죠. 데이터 그 결과에 힘입어서 21% 상승을 했어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증시에 기대감이 넘쳐나면서 FED가 연말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3월 의사록에서 밝힌 내용마저도 골드만삭스는 사실상 부정했고 골드만은 본격적인 둔화 가능성이 블룸버그가 조사한 65% 컨센보다도 훨씬 낮은 35%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 전망을 25에서 35% 높였지만은 은행 부분의 추가 혼란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 수석이 그래요. SVB 이후에 도산한 금융사가 없고 은행에 대한 연준의 대출이 최고 수준에서 벗어났고 예금 인출 사태가 사실상 가라앉았기 때문에 은행 위기의 위험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둔하고 있기에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3.5%로 유지되고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지표가 고무적이다. 그렇게 덧붙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빠집니다. 한 5, 6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한 65,600원 정도로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51만 2천 주 지금 팔고 있고 기관하고 개미들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그래도 찔끔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1, 2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55,7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현재 55,000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55,000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배당이 나오더라고요. 배당. 한투, 삼성증권, KB증권 등등등 보면은 그 계좌에 보세요. 그 주식 계좌에 들어가면은 그 예수금을 보세요. 예수금 보면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돈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걸로 소고기 사드시든지 아니면 우선주를 사드시든지 아니다 싶으면 본주를 사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삼성에 몰빵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몰빵해서 더 수량 채워가지고 수량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